네, 안녕하세요. 또박이TV입니다. 오늘도 조금 부족하지만 양질의 정보를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조금 준비하였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평택의 고덕국제 신도시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덕국제 신도시는 사실 워낙 이제 동탄 다음으로도 많이 설명을 들으시고 워낙 이슈와 여러 가지 정말 호재, 각종 많은 매스컴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이해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실거주 투자 또는 상가 투자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은 좀 이번엔 이해하기 쉽게 좀 다루는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국제신도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라는 부분으로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구축이 되고 6공장을 짓고 나서 그리고 53층이 넘는 정말 초고층의 컨트롤 타워까지 아예 그냥 이 고덕 국제신도시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 정말 최대의 투자를 한 정말 국제신도시급 매머드급의 신도시이다라고 설명을 일단 좀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보시게 되면 일단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직접 편집도로 간단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저희 어떤 위치에 실제 상권과 그리고 산업단지 생산 공장과 그리고 앞으로 좀 분양이 완료된 단지들의 모습들이 각각의 용도에 맞게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이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같은 경우는 우선 5만 세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20만 세대에 가까운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이 국제화급 국제화 신도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오른쪽에서 이 개발의 호재를 지금 탭을 눌렀습니다.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온 상태에서 단지 탭은 제가 지금 맵의 평단가로 선택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놓은 모습이고요. 우측에서 개발 탭을 눌러서 이 개발 탭에서 지금 제가 한번 띄워놓은 상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기존에 1호선 서정역이 위치하게 있게 되고요. 이 고덕국제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서정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좀 1차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자, 2차 개발로 이제 이쪽 좌측 하단에 위치해 있는 에듀타운이 지금 이제 분양을 완료한 상태로서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 서정역의 좌측에 위치해 있는 저희 5개의 단지가 거의 메인 대장 단지로서 견인을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신고가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제 10억도 넘게 돌파한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5단지 같은 경우가 거의 한 5천 세대 정도 되는 단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5천 세대 앞쪽에 있는 저희 메인 광장 쪽의 이 상권이 현재로서 우선 서정역의 바로 앞쪽에서 초근접 역세권으로서 이 5천 세대를 수용하고 있는 실제 교통 입지 면에서도 메인 상권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저희 주택단지와 근린생활시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저희 공원을 따라서 조금 더 넓은 이주자 택지와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게 있게 되고요. 자, 이 앞쪽에 11자 메인 상권이 또 위치하게 됩니다. 이 11자 메인 상권이 조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실제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대규모 위치에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이미 공장을 하고 있고요. 3공장까지 거의 완료가 되는 시점에 지금 4공장도 벌써 착수가 들어갔죠. 그렇게 정말 3공장과 4공장도 함께 병행하는 속도로 정말 빠르게 생산 라인도 구축하고 있고요. 벌써 이쪽 앞쪽에 있는 메인 입구에 있는 상권은 활성화가 조금 된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실제 임직원들과 실제 근무하는 인원들이 이용하는 상권으로서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과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조금은 주춤되어 있긴 하지만 프랜차이즈나 다이닝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상당수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권이 이제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쪽에 있는 메인 상권으로도 이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상권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실제 이러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우측에 위에 있는 저희가 5단지로 5천 세대 정도의 단지가 대장 아파트로서 이 고덕 신도시 내에서 이런 부동산의 이런 부분이 견인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한박산공원의 기준으로 아래쪽에 에듀타운 2차 개발 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던 이 에듀타운을 기준으로도 지금 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번 호객론으로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설명드렸던 오른쪽에 있는 5가지 단지는 이미 저희가 입주가 된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평당가 가격도 보실 수 있고요. 자, 입주 시기를 한번 보시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지금 이미 다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매매 실거래가 그리고 최고가 등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평당 가격을 다시 바꿔볼게요. 평당 거의 2,000 후반대, 2,900까지도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현재 분양이 완료된 단지로서 실제 평당 가격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워낙 사실 경기도 내에서도 정말 이 분양 입지 자체가 굉장히 프리미엄급으로 분양이 된 고덕 신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추세가 실제 이 삼성 반도체 라인이 다 완료가 되고 점점 컨트롤 타워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러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 고덕 신도시 내 자체가 모두 함께 정말 하향 곡선,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빠르게 상승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네이버에서 조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직접 편집도를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주택 용지로 개발이 되고 실제 상업시설과 그리고 주거지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등을 보실 수 있고요. 중심 상권 그리고 그러한 규모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을 조금 더 분별 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국제학교까지 다 들어오게 됨으로써 학군 같은 경우도 정말 앞으로도 이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가 이러한 산업으로 인해서 산업 반도체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이제 교육의 도시로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도 실제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제 이러한 대규모 산업단지의 반도체 라인에서의 그런 파급력 그리고 실제 이런 국제 신도시 내에서도 에듀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아래쪽에 있는 현재 분양이 완료된 단지들도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러한 부분이 곧 가치의 입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한번 호반 서밋 같은 경우도 워낙 3차가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다면 실제 세대 같은 경우도 거의 다 500세대가 넘는 세대로서 지금 평당가는 거의 1,000만원, 1,400만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분양가 프리미엄이 붙어서 정말 어느 정도 이제 위에 이 신도시 자체가 다 자리 잡아간다면 동탄 못지않게 더 큰 상승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호재가 많은 신도시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좀 호갱노로 탭에서 호갱노의 여러가지 옵션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입주 시기는 제가 지금 아까 평당 가격에서 입주 시기로 바꿔놓은 상황. 자, 상권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상권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서정역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에 이미 기존의 대규모 상권이 위치해 있게 되고요. 앞으로가 이제 실제 점점 개발이 되면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삼성전자 앞쪽에 있는 반도체 라인 앞쪽에 바로 메인 상권이 점차 확장되어서 인근까지도 점점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더 복지시설이나 여러가지 학원과 그리고 병원, 의원시설들 그리고 주택 계획에 따른 여러가지 용도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곧 이 자급도시, 자족할 수 있는 국제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데 자리매김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거의 이쪽 에듀타운에 위치해 있는 2차 개발 계획 같은 경우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미 다 거의 분양이 완료된 단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지제역 오른쪽에 있는 단지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국제신도시 내에서 단지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좀 다루는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네이버 부동산과 호갱노노 탭을 조금 보여드렸다면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이 아실이라는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조금 더 차이점이 있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준비를 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우측에서 현재 단지 탭을 제가 한번 꺼봤습니다. 단지 탭을 끄고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네이버 부동산과 호갱노랑 좀 다르게 실제 눈에 들어오셨을 때 이 단지의 위치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설명이 좀 더 깔끔하게 보인다는 부분이 좀 의견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보시게 되면 교통망과 이런 단지들 탭을 눌러서 실제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눈에 보기 쉽게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오른쪽에 있는 입주 시기 제외하고 제가 랭킹 탭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랭킹 탭을 누르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위치 내에서 각각의 이 최고가 또는 실거래가가 이루어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랭킹을 정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고덕 파라곤
이 지금 랭킹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됐고요. 제가 파라곤을 한번 눌렀습니다. 눌러보시게 되면 19년에 지금 파라곤 같은 경우는 선택이 됐고요. 자, 쭉 저희가 실거래가의 흐름, 매매가와 전세가의 동향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평형별로 선택을 하셔서 매매가와 실거래가 그리고 매매가 전세가의 동향도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조금 더 한 번에 저희가 좀 찾아보지 않고도 쉽게 정리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고하실 때 평단가 순 또는 최고가 순으로도 저희가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가능하겠지만 제가 사용했을 때 좀 개인적으로 좀 더 편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됐던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제가 지제역으로 잠깐 한번 옮겨가서 지제역 오른쪽에 있는 쪽 단지도 한번 제가 잠깐 비교하는 방법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랭킹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평단가 순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위부터 해서 쭉 저희가 정리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1위부터 2위, 3위까지 그리고 각각 탭을 눌렀을 때에도 세대수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을 보실 수 있죠. 저희가 여기서도 한번 입주 시기를 제외하고 평당 가격으로 바꾸시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평수별로 평당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서는 제가 호객노노에서 이 분위지도 탭을 통해서 각각의 저희가 단지별로 분위지도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좀 구분해서 컬러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아실에서도 보는 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사이트입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조금 이용을 하면서 부동산지인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도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제가 한번 좀 축소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의 증감률 부분을 지금 제가 이 사이트 내에서 한번 참고하면서 보실 수 있고요. 좀 더 많이 축소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서정리역과 이제 지제역이 위치된 모습이고요. 좀 더 확대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단지별로 분양가와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정보 등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위쪽에 있는 아까 5개 메인 단지 같은 경우도 우측에 보시면 지금처럼 최근 1년과 3년 매매와 전세 가격 흐름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제가 한번 과거 이력 탭을 눌러서 좀 더 상세하게 보는 방법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실제 신도시 내에서도 분양권 거래를 하시는 경우는 여러 가지 취득세율이나 그리고 각각의 주택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 사항 등을 조금 보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요새 또 워낙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해당 사항에 맞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처럼 매매가와 전세가의 실제 거래 내역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른쪽에서 보시면 과거부터 19년, 20년, 21년까지 저희가 최고가와 최저가 그리고 각각의 층과 상세 거래 가격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는데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자, 또한 각각에 대한 해당 매물을 확인하신 뒤에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도 바로 연동이 되어서 네이버 부동산 정보 보기로 바로 가셔서도 실제 올라와 있는 실제 실거래 매물 같은 경우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병행해서 많이 보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때에도 저희가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각각 단지별로 그리고 입지를 참고할 때 이런 부분들 학군과 그리고 상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각각의 과거 이력들, 거래 이력들을 보면서 이 단지로 조금 어느 정도 좀 추려졌다면 그 상태에서도 네이버 부동산 바로 연동을 들어가셔서 가격순 또는 추가적인 상세 매물 검색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탭을 정리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입주 연차와 세대수 그리고 원하는 층 또는 동향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 각각 좀 편한 방법은 실제 법례 같은 부분에서 이러한 입주 예정과 5년 미만 이런 부분들이 좀 컬러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보셨을 때 최근 5년 미만의 각각의 평형들 아파트가 실제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인 단지, 분양이 완료되었지만 입주 예정인 단지가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도 향후 분양권 거래 등을 참고하실 때에도 이런 부분이 어느 단지가 과연 조금 더 나에게 좀 더 내 예산과 이런 부분에 맞춰서 메리트가 크게 작용할지를 판단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평택의 고덕국제 신도시에 대한 좀 입지 분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트와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각각의 옵션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조금 어느 정도 좀 부족한 내용들이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이런 고덕국제 신도시에 대한 실제 매물 투자와 그리고 상권 투자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